명상에는 흥미로운 역설이 있습니다. 명상을 하려고 노력할수록 더 어려워집니다. 마음을 고요하게 만들려고 애쓸수록 더 산만해집니다. 마치 억지로 잠들려고 하는 것과 같습니다. 내면의 평화를 쫓아갈수록 손가락 사이로 빠져나갑니다. 어쩌면 이런 경험을 해보셨을 겁니다. 눈을 감고 깊게 숨을 쉬려고 할 때 고요함 대신 생각의 소용돌이를 만나는 그 실패감 말입니다. 장보기 목록, 해결되지 않은 대화, 끝마치지 못한 프로젝트, 그리고 내면의 목소리가 들립니다. 나는 이걸 정말 못해. 내 마음은 엉망이야. 나만 빼고 다들 명상을 잘하는데. 하지만 대부분의 명상 선생님들이 말해주지 않는 불편한 진실이 있습니다. 당신은 실패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그저 너무 애쓰고 있을 뿐입니다. 그리고 이 노력, 이렇게 힘을 주는 것이 바로 장애물을 만들어내는 겁니다. 수십 년간 동양의 지혜를 서양의 마음으로 번역해온 철학자 앨런 와츠는 이것에 이름을 붙였습니다. 역설의 법칙이라고요. 그는 인간 본성에 대한 근본적인 무언가를 깨달았습니다. 어떤 상태를 강제로 만들려고 할 때마다 오히려 그것의 부재를 강화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마치 나비를 쫓는 것과 같습니다. 더 빨리 뒤쫓을수록 나비도 더 빨리 날아갑니다. 하지만 가만히 조용히 서 있으면 나비가 어깨에 앉을 수도 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아름다운 비유가 아닙니다. 명상을 시도할 때 실제로 일어나는 일을 정확히 묘사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명상은 노력을 통해 얻는 기술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훈련을 통해 강화하는 근육이 아닙니다. 명상은 사실 행위의 반대입니다. 풀어주기, 놓아주기, 애쓰기를 멈추는 과정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는 특히 서양에서는 어릴 때부터 노력이 모든 것의 열쇠라고 배워왔습니다. 좋은 성적을 원하나요? 더 공부하세요. 건강해지고 싶나요? 더 운동하세요. 성공을 원하나요? 더 일하세요. 더 많은 노력, 더 많은 성취. 이것이 우리가 배운 공식입니다. 그래서 명상을 위해 앉을 때도 같은 사고방식을 가져옵니다. 같은 공식을 적용합니다. 열심히 명상하자. 강렬하게 집중하자. 의지력으로 마음을 지배하자. 하지만 이것은 작동하지 않습니다. 고요함을 강제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내면의 평화를 정복할 수 없습니다. 생각을 멈추게 하려고 애쓴다고 해서 마음이 생각을 멈추지 않습니다. 마치 손으로 바다의 파도를 평평하게 만들려는 것과 같습니다. 물을 더 휘저을수록 더 요동칩니다. 고요함은 휘젓기를 멈출 때만 옵니다. 물러서서 물이 스스로 잔잔해지도록 내버려 둘 때입니다. 앨런 와츠는 우리가 마치 자기 이빨을 물어뜯으려는 사람들 같다고 말하곤 했습니다. 혹은 자기 자신을 보려는 눈과 같다고요. 또는 자신의 자루를 자르려는 칼과 같다고요. 마음을 사용해서 마음을 통제하려는 시도에는 근본적인 불가능성이 있습니다. 불로 불을 끄려는 것과 같습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정확히 그렇게 합니다. 명상을 위해 앉아서 내면의 전쟁을 시작합니다. 마음이 생각합니다. 우리는 말합니다. 안드레이, 생각을 멈춰. 그런데 누가 그렇게 말하는 걸까요? 바로 마음 자체입니다. 이제 두 가지 정신 과정이 동시에 일어납니다. 원래 생각과 그 생각을 멈추려는 생각. 마치 자신과 내면의 자아가 동시에 소리 지르는 것과 같습니다. 와츠는 이것을 설명하는 탁월한 방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는 마음을 통제하려는 것이 망치로 피아노를 두드려서 연주하려는 것과 같다고 말했습니다. 잘못된 과제에 잘못된 도구를 사용하는 것입니다. 피아노는 두드리라고 만들어진 게 아닙니다. 부드럽고 섬세하고 수용적인 터치로 연주하도록 만들어졌습니다. 마음도 마찬가지입니다. 통제되고 지배되고 강제로 굴복당하라고 만들어진 게 아닙니다. 흐르고 자연스럽게 움직이도록 돌들 사이에서 자신의 길을 찾는 강물처럼 만들어졌습니다. 강물을 특정 방향으로 강제하려 하면 저항이 생깁니다. 물이 밀어냅니다. 하지만 그저 강을 관찰할 때, 자연스러운 흐름을 따르도록 허용할 때 거기에는 편안함과 우아함이 있습니다. 이것이 와츠가 우리에게 가르치려 했던 본질입니다. 하기와 허용하기 사이에, 강제하기와 받아들이기 사이에, 애쓰기와 존재하기 사이에 근본적인 차이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명상은 두 번째 범주에 속합니다. 당신이 하는 무언가가 아닙니다. 당신이 하기를 멈출 때 일어나는 무언가입니다. 하지만 여기에 큰 문제가 있습니다. 어떻게 애쓰기를 멈출 수 있을까요?
왜냐하면 애쓰기를 멈추려는 것조차 애쓰는 한 형태이기 때문입니다. 누군가에게 분홍 코끼리를 생각하지 마세요 라고 말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들이 가장 먼저 하는 것은 분홍 코끼리를 생각하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애쓰기를 멈추려고 했을 때 여전히 애쓰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바로 이 지점에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포기합니다. 명상은 자신에게 맞지 않는다고 결론 내립니다. 정신적 고요함의 유전자를 타고나지 못했다고요. 자신의 마음은 너무 시끄럽고 너무 산만하고 이 고대 동양 수행법을 하기에는 너무 서양적이라고요. 하지만 이 결론은 틀렸습니다. 당신은 명상에 실패하고 있는 게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저 명상하려고 애쓰는 것에 실패하고 있을 뿐입니다. 그리고 애쓰기에 실패하는 것이 사실은 성공으로 가는 첫걸음입니다. 왜냐하면 노력이 작동하지 않는다는 것을 인식할 때, 애쓰는 것이 문제를 만들어낸다는 걸 명확히 볼 때 무언가가 변하기 시작하기 때문입니다. 긴장을 풀기 시작합니다. 긴장을 풀기로 결정해서가 아닙니다. 긴장하기를 멈췄기 때문입니다. 생각과 싸우기를 멈춥니다. 생각을 한다고 자신을 판단하기를 멈춥니다. 명상을 또 하나의 할 일로, 정복해야 할 또 하나의 것으로 실패할 수 있는 삶의 또 다른 영역으로 만들기를 멈춥니다. 그 고요한 공간, 그 내려놓음의 순간에 놀라운 무언가가 드러날 수 있습니다. 이는 당신이 만들어낸 것이 아니라 당신이 간섭하기를 멈추기만을 기다리고 있던 본질입니다. 마치 깊은 바다의 고요함처럼 표면의 파도에 흔들리지 않고 그저 존재하는 것, 또는 구름에 가려져 있어도 변함없이 그 자리에 머무는 푸른 하늘처럼, 이는 당신이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당신의 간섭을 기다리고 있던 이미 존재하는 무언가입니다. 마치 깊은 바다의 고요함처럼 표면의 파도에 흔들리지 않고 그저 존재하는 것, 혹은 구름에 가려져 있어도 변함없이 그 자리에 머무는 푸른 하늘처럼, 앨런 와츠는 이를 단순하면서도 깊이 있게 설명했습니다. 그는 어디로 가야 할 필요가 없다고 말했습니다. 왜냐하면 당신은 이미 그곳에 있기 때문입니다. 평화로워지려 애쓸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평화는 당신의 근본적인 본질이기 때문입니다. 마음을 억지로 고요하게 만들려 하지 마십시오. 모든 생각의 근저에는 이미 고요한 침묵이 자리 잡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늘 무언가를 해야 한다고, 끊임없이 개선하고 고쳐야 한다고 배워왔습니다. 휴식은 게으름이고, 있는 그대로를 받아들이는 것은 체념이며, 통제를 놓는 것은 약함이라고 배웠습니다. 하지만 와츠는 우리에게 다른 관점을 제시합니다. 통제란 어쩌면 단순한 환상일 뿐이며, 끊임없는 노력은 오히려 우리를 지치게 만들 수 있습니다. 심지어 마음을 고치려는 우리의 노력이 역설적으로 그 마음을 더욱 혼란스럽게 만들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왜냐하면 당신이 정말로 관찰할 때, 판단 없이 주의를 기울일 때 흥미로운 것을 알아차리기 때문입니다. 생각들은 스스로 오고 갑니다. 당신은 의식적으로 그것들을 부르지 않습니다. 그것들은 그냥 나타납니다. 그리고 당신이 방해하지 않으면, 그것들을 통제하거나 멈추려 하지 않으면 그것들도 사라집니다. 스스로 자연스럽게 하늘을 가로지르는 구름처럼. 문제는 생각이 아닙니다. 문제는 생각을 통제하려는 사람입니다. 문제는 마음이 아닙니다. 문제는 마음을 길들이려는 당신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역설은 더욱 깊어집니다. 왜냐하면 명상하려고 노력하는 그 당신은 누구입니까? 내 평화를 얻기 위해 그토록 애쓰는 그 당신은 누구입니까? 당신이 이 질문을 탐구하기 시작할 때, 명상하는 자를 찾으려고 내면을 들여다볼 때 이상한 일이 일어납니다. 당신은 그를 찾을 수 없습니다. 그것은 자신의 그림자를 잡으려는 것과 같습니다. 당신이 볼 때마다 당신이 발견하는 것은 더 많은 생각들, 더 많은 감각들, 더 많은 지각들 뿐입니다. 하지만 이 모든 것을 하고 있는 단단하고 영구적인 나는 없습니다. 그리고 단지 어쩌면 모든 문제를 만들어내는 것이 바로 이 나일지도 모릅니다. 왜냐하면 명상할 나가 없다면 실패할 수 있는 사람도 없기 때문입니다. 마음을 통제하려는 나가 없다면 갈등도 없습니다. 명상자가 명상과 분리되어 있지 않다면 노력도 없습니다. 단지 의식만 있을 뿐입니다. 단지 이 순간만, 단지 이 경험의 자연스러운 흐름이 스스로 일어나는 것만, 누군가 그것을 관리할 필요 없이, 누군가 그것을 개선할 필요 없이, 누군가 통제할 필요 없이,
하지만 노력이 효과가 없고 노력하는 나가 문제의 근원 자체일 수 있다면 그렇다면 무엇이 남습니까? 명상이 일어나도록 강요할 수 없고 노력을 통해 노력하기를 멈출 수도 없다면 이 함정에서 벗어날 방법이 있습니까? 그리고 여기서 앨런 와츠는 우리에게 더욱 깊은 통찰을 제공합니다. 왜냐하면 그는 문제가 단지 노력만이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문제는 경험과 분리된 누군가가 존재한다는, 모든 것을 통제해야 하는 누군가가 있다는, 항상 개선하고 항상 추구하고 있는 그대로에 항상 불만족하는 누군가가 있다는 근본적인 환상입니다. 그리고 어쩌면 진정한 명상은 무언가를 달성하는 것에 관한 것이 아닐지도 모릅니다. 어쩌면 그것은 무언가를 달성하려고 노력하는 나 자체가 장벽이라는 것을 깨닫는 것일지도 모릅니다. 생각하는 자가 생각과 다르지 않다는 것을, 관찰자가 관찰되는 것과 분리되어 있지 않다는 것을, 평화를 추구하는 자가 바로 평화를 어지럽히는 것이라는 것을. 하지만 어떻게 이것을 볼 수 있습니까? 명상하려는 바로 그 나가 장애물일 수 있다는 것을 어떻게 깨달을 수 있습니까? 그리고 더 중요하게는 이 깨달음이 나타날 때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항상 모든 것의 중심에 있었던, 항상 통제하고 있었던 그 나가 실은 정확히 무엇으로 드러납니까? 그리고 여기 앨런 와츠가 발견한 역설이 있습니다. 진심으로 추구하는 자의 마음을 무장해제시키는 역설, 생각을 고요하게 만들려는 나 자체가 소음입니다. 내어 잘 명상해야 해. 내 마음을 통제해야 해. 언제쯤 마침내 성공할까? 라고 속삭이는 내면의 목소리. 이 목소리는 중립적인 관찰자가 아닙니다. 그것은 해결책으로 위장한 장애물입니다. 당신은 이것을 느꼈을지도 모릅니다. 아마도 방석 앞에서 좌절하는 순간들에서 마음을 진정시키려고 더 애쓸수록 마음은 더 동요합니다. 판단 없이 생각을 관찰하려고 더 노력할수록 관찰자는 더 비판적이 됩니다. 그것은 휘발유로 불을 끄려는 것과 같고, 그러고는 왜 불길이 커지는지 궁금해하는 것과 같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소방관 자체가 방화범이라는 것을 결코 깨닫지 못합니다. 와츠는 이것을 관찰자의 문제라고 불렀습니다. 당신이 명상하려고 하는데 갑자기 깨닫는다고 상상해 보세요. 아, 나는 생각을 하고 있어. 이 인식, 이 지각, 누가 이것을 하고 있습니까? 나입니다. 그리고 당신은 묻습니다. 관찰자를 관찰하는 자는 누구인가? 그러면 또 다른 의식의 층이 나타나 관찰하는 자를 관찰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또 다른 층, 또 다른 층, 또 다른 층, 결코 안식의 지점을 찾지 못하는 무한 회귀 속에서, 그것은 자신의 꼬리를 쫓아 달리는 개가 다음 바퀴는 다를 거라고 확신하는 것과 같습니다. 이것이 에고의 근본적인 함정입니다. 에고는 문제를 해결하는 척하면서 실제로는 문제를 영속시킵니다. 에고는 평화에 도달하려면 나를 필요로 해 라고 말하지만, 사실은 에고가 없는 그 상태야말로 본래 존재하던 평화를 드러냅니다. 이는 마치 어둠을 찾기 위해 손전등을 켜는 사람과 같습니다. 문제에 빛을 더 많이 비출수록 답은 더 멀어집니다. 탐구 자체가 미로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수년 동안 길을 잃습니다. 그들은 명상에 관한 책을 읽고 수련회에 참석하고 정교한 기법을 배웁니다. 이 모든 것이 진보라는 환상으로 에고를 먹여 살리는 동안 말입니다. 에고는 영적 여정을 사랑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에고의 생존을 위한 비옥한 토양을 제공하기 때문입니다. 내가 얼마나 헌신적인지 봐. 벌써 5년째 명상하고 있어. 1시간 동안 침묵을 지킬 수 있어. 이 모든 것은 자아가 영적 성취로 부풀어 오르는 것이며, 에고의 부재를 향한 탐구를 에고를 위한 더 많은 연료로 변환시키는 것입니다. 하지만 답이 더욱 잘 관찰하는 것, 더욱 노력하는 것, 더 많이 성취하는 것에 있지 않다면 어떨까요? 이 모든 구조, 명상하는 나, 관찰하는 나, 탐구하는 나가 정확히 그 본질을 있는 그대로 봐야 할 대상이라면 어떨까요? 하늘을 지나가는 구름처럼 일시적인 구조물 말입니다. 와츠가 선을 연구하면서 깨달은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자연은 애쓰지 않습니다. 물은 망설이지 않고, 경로를 계획하지 않고,
제대로 흐르고 있는지 판단하지 않으면서 산비탈을 따라 흐릅니다. 그저 흐를 뿐입니다. 나무는 지침서 없이 오늘 3cm 자라야 해 라고 말하는 내면의 자아 없이 자랍니다. 성장이 일어나고 삶이 일어나고 흐름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은 중앙 통제자 없이 자아 없이 발생합니다. 잠시 이것을 생각해 보세요. 당신의 심장은 지금 이 순간 당신이 명령하지 않아도 뛰고 있습니다. 당신의 폐는 숨을 쉬고 세포는 재생되고 소화는 음식을 처리합니다. 이 모든 것이 의식적 사고의 개입 없이 자발적으로 일어납니다. 그런데 마음에 관해서는 관리자가 필요하다고 믿습니다. 자아가 모든 것을 감시하지 않으면, 에고가 모든 생각을 통제하지 않으면 혼돈이 올 것이라고 믿습니다. 하지만 이 믿음 자체가 혼돈의 원천입니다. 구름이 하늘을 지나갈 때 구름은 자신의 형태에 집착하지 않습니다. 바람에 저항하지 않고 온전한 상태를 유지하려 하지 않고 다른 구름과 비교하지 않습니다. 그저 녹아들고 변화하고 자연스러운 흐름을 따릅니다. 그리고 하늘은요? 하늘은 구름에 의해 얼룩지지 않습니다. 구름에 의해 변하지 않습니다. 구름이 오고 구름이 가고 하늘은 항상 그대로 남습니다. 광활하고 열려있고 변함없이. 생각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것들은 의식의 광활함 속에서 구름처럼 떠오릅니다. 그리고 그것들을 통제하고 판단하고 붙잡거나 쫓아내려는 자아가 없을 때 그것들은 그저 지나갑니다. 문제는 결코 생각이 아니었습니다. 문제는 항상 생각으로 무언가를 해야 한다고 믿는 자아였습니다. 이것이 혼돈에 대한 초대처럼 들릴 수 있습니다. 마치 우리가 모든 통제를 포기하고 순수한 충동으로 살아라고 말하는 것처럼요. 하지만 그것이 아닙니다. 정반대입니다. 에고가 제공하는 통제의 유형이 환상이며 그것도 값비싼 환상이라는 것을 인식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의 평화, 우리의 현존 저항 없이 단순히 여기 지금 존재할 수 있는 능력을 대가로 요구합니다. 잠들려고 노력했던 수많은 순간을 생각해 보세요. 잠들기 위해 애쓸수록 더 깨어있게 되었습니다. 그러다가 마침내 포기한 순간, 노력을 멈춘 순간 잠이 찾아왔습니다. 왜냐하면 잠은 당신이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당신이 허용할 때 일어나는 것입니다. 명상도 같습니다. 평화도 같습니다. 현존도 같습니다. 와츠는 가장 완고한 회의론자들조차 무장 해제시키는 방식으로 이것을 설명했습니다. 당신은 명상에 도달하지 않습니다. 당신은 이미 그 안에 있습니다. 당신은 결코 그것을 떠난 적이 없습니다. 유일한 문제는 당신이 이미 있는 곳에 도달하려고 노력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는 안경을 쓰고 있으면서 안경이 어디 있냐고 묻는 사람과 같습니다. 탐구는 이미 현존하는 것의 부재를 전제합니다. 그리고 이 진실이 정말로 스며들 때 지적 개념으로서가 아니라 살아있는 인식으로서 무언가가 변합니다. 극적이지 않게 빛의 폭발처럼이 아닙니다. 하지만 미묘하게 물에 뜨려고 노력하는 것과 마침내 물이 항상 당신을 지탱해 왔다는 것을 깨달을 만큼 충분히 이완하는 것 사이의 차이처럼 당신은 투쟁을 멈춥니다. 그리고 그 멈춤에서, 그 놓아줌에서 불가능했던 것이 자연스러워집니다. 하지만 여기서 정말 흥미로워집니다. 왜냐하면 명상이 노력에 관한 것도 아니고 관찰에 관한 것도 아니고 통제에 관한 것도 아니라면, 그렇다면 무엇일까요? 모두가 추구하지만 거의 이해하지 못하는 이 수행의 진정한 본질은 무엇일까요? 이것이 앨런 와츠가 답하는데 수십 년이 걸린 질문이며 그가 마침내 답했을 때 그 답은 너무나 단순해서 거의 모두를 혼란스럽게 했습니다. 왜냐하면 문제는 보세요. 명상이 어렵다는 것이 아닙니다. 문제는 그것이 너무 쉽다는 것입니다. 너무 단순해서 복잡하게 만들도록 훈련된 마음은 믿을 수가 없습니다. 너무 직접적이어서 여정과 성취로 살아가는 에고는 거부합니다. 그리고 바로 거기 단순함에 이 거부에서 진정한 함정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이것을 생각해 보세요. 당신이 무언가에 너무 몰두해서 자신을 완전히 잊어버린 그런 희귀한 순간을 경험한 적이 있나요? 아마도 석양을 바라보거나 음악을 듣거나 깊은 대화에 빠져 있을 때 말입니다. 그런 순간들에는 경험을 경험하려는 자아가 없었습니다. 오직 경험만 있었습니다. 관찰자와 관찰되는 것 사이에 분리가 없었습니다. 오직 흐름만 있었습니다.
이러한 순간들은 당신이 노력했기 때문에 일어난 것이 아닙니다. 그것들은 잠시 동안 당신이 노력을 멈췄기 때문에 일어났습니다. 에고의 경계가 느슨해지고 그 작은 노력이 사라진 순간 그 간극에서 현실은 언제나 그러했듯이 그 본질을 드러냈습니다. 하나이고 흐르며 완전한. 그러나 그때 생각이 돌아옵니다. 아, 정말 놀라운 순간이야. 그리고 그 언어화의 순간, 그 인식의 순간에 분리가 다시 확립됩니다. 자아가 무대로 돌아와서 그 경험에 대한 공로를 주장하고 그것을 반복하고 싶어 하고 그것을 소유하고 싶어 합니다. 그리고 마법은 사라집니다. 왜냐하면 마법은 그것을 소유할 사람이 아무도 없을 때만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대부분의 사람들을 가두는 순환입니다. 그들은 진리의 일견을 가집니다. 베일이 거치는 순간들 하지만 그러면 에고가 그 순간들을 포착하여 그것들을 기억으로, 성취로, 영적 진보의 증거로 변형시킵니다. 그래서 문이 되어야 할 것이 또 다른 벽이 됩니다. 와츠는 이것을 지적으로 이해하는 것은 아무것도 바꾸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당신은 명상에 대한 모든 것을 알 수 있고 모든 책을 읽었고 모든 가르침을 암기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전히 같은 함정에 갇혀 있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명상에 대한 지식은 레스토랑의 메뉴와 같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상세해도 그것은 당신의 영적 갈망을 채우지 못할 것입니다. 당신은 직접 체험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지적 이해가 작동하지 않고 노력이 작동하지 않고 관찰하려는 시도가 작동하지 않는다면 무엇이 남습니까? 당신이 필요하다고 생각했던 모든 도구를 제거하면 무엇이 남습니까? 단지 이것만 남습니다. 현재 순간. 현재 순간의 개념이 아닙니다. 현재에 있다는 생각이 아닙니다. 하지만 현존 그 자체, 이름도 없고 구조도 없고 현재에 있다고 주장하는 자아도 없는, 그것은 너무 명백해서 보이지 않게 됩니다. 너무 가까워서 멀게 보입니다. 너무 단순해서 불가능해 보입니다. 그리고 이 불가능성 마음이 처리할 수 없는 이 단순함은 앨런 와츠가 마지막 조각을 발견한 곳입니다. 왜냐하면 당신이 노력을 통해 명상에 도달할 수 없고 지식을 통해 그것에 도달할 수 없다면 단 하나의 가능성만 남기 때문입니다. 성취에 대해, 진보에 대해, 이 삶에서 무엇이든 달성하는 방법에 대해 우리가 배운 모든 것에 도전하는 가능성. 그리고 이 가능성은 이름이 있습니다. 와츠는 그것을 항복이라고 불렀습니다. 하지만 당신이 상상하는 방식이 아닙니다. 포기로서가 아닙니다. 패배로서가 아닙니다. 하지만 훨씬 더 깊고 훨씬 더 급진적인 무언가로서 마침내 이해되면 당신의 명상 수행뿐만 아니라 살아있다는 당신의 경험 자체를 변화시키는 무언가. 그리고 여기가 앨런 와츠가 마지막 조각을 발견한 곳입니다. 모든 것을 바꾸는 그것. 그리고 이제 우리는 퍼즐의 마지막 조각에 도달합니다. 노력의 함정과 에고의 환상에 대해 당신이 방금 이해한 모든 것을 변화시키는 그 계시. 왜냐하면 보세요. 당신은 마음을 강요하는 것이 작동하지 않는다는 것을 지적으로 이해할 수 있고 명상하려고 시도하는 그 나가 문제의 일부라는 것을 인식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공중에 떠다니는 질문이 있지 않습니까? 당신 안에서 속삭이는 마지막 저항. 그럼 나는 무엇을 해야 하지? 강요할 수 없고 시도하는 에고가 될 수 없다면 정확히 어떻게 명상을 하지? 그리고 여기 모든 것 중 가장 깊은 역설이 있습니다. 명상을 중심으로 구축된 산업을 완전히 파괴하기 때문에 소수의 스승만이 드러낼 용기를 가진 것. 당신은 명상을 하기 위해 명상을 멈춰야 합니다. 이것이 잠시 동안 스며들게 하세요. 말장난이 아닙니다. 값싼 철학이 아닙니다. 그것은 수년간의 좌절을 단 한순간의 명료함으로 녹이는 적나라한 진실입니다. 진정한 명상은 정확히 당신이 명상하려는 시도를 포기할 때 일어납니다. 당신이 숨겨진 의제를 완전히 놓을 때, 더 깨달은, 더 의식적인, 더 무엇이든 되려는 비밀 프로젝트를 포기할 때, 완전한 항복에 그 공간에서 비범한 무언가가 나타납니다. 당신이 그것을 일어나게 했기 때문이 아니라 당신이 마침내 방해하는 것을 멈췄기 때문입니다. 당신이 앉았고 마음이 방황하기 시작한 매 순간을 생각해 보세요. 당신은 그것을 실패로 규정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망친 명상, 또 하나의 잃어버린 세션. 하지만 만약 내가 당신에게 그 순간들, 당신이 실패라고 불렀던 바로 그 순간들이 실제로는 완벽하게 일어나고 있는 명상이었다고 말한다면, 왜냐하면 명상이란 현재 있는 것이 무엇이든 그것을 목격하는 의식이 아니라면 무엇이겠습니까? 현재 있는 것을 통제하고 형성하고 개선하는 의식이 아닙니다. 단순히 의식이 의식적인 것, 그리고 당신의 마음이 방황하고 당신이 그것이 방황했다는 것을 알아차릴 때 당신은 명상에 실패하는 것이 아닙니다. 당신은 의식이 자기 자신에게 깨어나는 정확한 행위를 실천하고 있습니다. 치명적인 오류는 항상 이것이었습니다. 명상을 달성해야 할 특별한 상태로 변형시키는 것. 그것을 당신 자신의 의식의 근본적인 본성으로 인식하는 대신에 당신은 기술을 통해 의식을 창조할 필요가 없습니다. 당신은 의식입니다. 당신은 항상 그래왔습니다. 명상을 통해 더 의식적이 되려는 시도는 다른 사람인 척함으로써 더 자기 자신이 되려는 것과 같습니다. 절대적인 아이러니를 보세요. 명상을 올바르게 하고 있다고 생각하며 센 모든 호흡, 그것이 진보라고 생각하며 집중을 유지하기 위해 싸운 모든 순간, 당신은 단지 분리의 환상을 강화하고 있었습니다. 여기 있는 당신이 저기 있는 의식 상태에 도달하기 위해 무언가를 해야 한다는 믿음을 강화하는 것. 하지만 이제 당신이 이것을 이해하니 근본적인 무언가가 바뀝니다. 다음에 당신이 앉아서 마음이 흩어질 때 당신은 더 이상 자신과 전쟁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당신은 단순히 알아차릴 수 있습니다. 마음이 흩어졌다. 의식이 알아차렸다. 그게 전부입니다. 그것은 항상 전부였습니다. 찾아야 할 더 깊은 것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당신은 이미 최대 깊이에 있기 때문입니다. 당신이 깊이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성공적인 명상에 대한 집착에서 벗어날 때, 당신의 경험을 있는 그대로 온전히 받아들일 때, 그것을 고치거나 변형하거나 어떤 이상화된 미래 상태로 만들려 하지 않을 때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당신이 기대했던 그런 기적은 아닙니다. 우주적 환상이나 신비한 황홀경도 아닙니다. 하지만 그보다 훨씬 더 귀중한 것, 존재의 순수한 평화입니다. 마침내 자신으로부터 도망치기를 멈추는 평화. 당신이 결코 망가진 적이 없었으므로 고쳐질 필요도 없었다는 것을 인식하는 평화. 깨달음을 향한 그 끊임없는 추구가 단지 마음이 현재 순간을 회피하는 또 다른 방식이었다는 것을, 단순히 존재하는 것에 무서울 정도로 단순함을 회피하는 것이었다는 것을 이해하는 평화. 앨런 와츠는 노력을 통해 명상을 포착하려는 것은 자신의 손으로 흔들린 물을 진정시키려는 것과 같다고 말하곤 했습니다. 더 많이 휘저을수록 물은 더욱 격렬해집니다. 명료함은 휘젓기를 멈추고 물이 자연스럽게 가라앉도록 허용할 때만 나타납니다. 당신이 물을 맑게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 당신은 단지 그것을 흐리게 만드는 것을 멈출 뿐입니다. 그리고 당신의 마음도 정확히 그렇습니다. 당신은 마음을 고요하게 만들 필요가 없습니다. 마음은 당신이 그것을 고요하게 만들려는 노력으로 흔드는 것을 멈출 때 자연스럽게 고요해집니다. 당신은 내면의 평화를 창조할 필요가 없습니다. 평화는 이미 여기에 있으며 단지 그것을 향한 당신의 광적인 추구에 의해 가려져 있을 뿐입니다. 이것이 무위우웨이, 도가 철학의 가장 심오한 지혜입니다. 이는 단순한 게으름이나 수동적 태도가 아닙니다. 오히려 가장 큰 힘은 강요가 아닌 순응에서, 저항하지 않음에서, 이미 흐르고 있는 자연의 흐름과 조화를 이루는 데서 발현된다는 깊은 통찰입니다. 이 자리에서 명상할 때 내가 제대로 하고 있나? 라는 질문은 더 이상 존재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더 이상 하기가 없기 때문입니다. 오직 존재만이 있습니다. 그리고 존재는 잘못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공연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모든 공연이 일어나는 무대입니다. 당신이 그 무대입니다. 당신은 항상 그래왔습니다. 당신의 마음을 가로지르는 모든 생각, 몸에서 일어나는 모든 감각, 오고 가는 모든 감정, 그것들은 무대에 들어왔다 나가는 배우들과 같습니다. 무대는 연기의 질에 신경 쓰지 않습니다. 무대는 단순히 존재할 뿐입니다. 흔들리지 않고 현존하며 판단 없이 모든 것을 목격합니다.
그리고 놀라운 것은 당신이 결코 그 무대이기를 멈춘 적이 없다는 것입니다. 당신은 단지 배우들과 당신 위에서 펼쳐지는 드라마와 너무나 완전히 동일시하여 당신의 진정한 본성을 잊었을 뿐입니다. 명상은 당신을 무대로 변화시키지 않습니다. 그것은 단지 당신이 결코 다른 무엇이었던 적이 없다는 것을 상기시킬 뿐입니다. 그러므로 당신이 명상하기 위해 앉을 때 혹은 걸을 때, 설거지를 할 때 무엇을 하든 간에 실제로는 차이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당신은 명상이라 불리는 어떤 특별한 상태로 들어가려 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당신은 단순히 당신 자신으로서 쉬고 있을 뿐입니다. 당신이 근본적으로 그러한 의식으로서, 그리고 이 관점에서 어떻게 실패할 수 있겠습니까? 물이 어떻게 젖는 것에 실패할 수 있겠습니까? 공간이 어떻게 광대함에 실패할 수 있겠습니까? 당신은 당신 자신이 되는데 실패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이것을 깊이 이해할 때 단순히 개념으로서가 아니라 살아있는 현실로서 명상을 둘러싼 모든 불안이 무너집니다. 모든 수행의 압박이 증발합니다. 당신은 자유롭습니다. 높은 상태에 도달하기 위해 자유로운 것이 아닙니다. 그것들에 도달할 필요로부터 자유로운 것입니다. 그리고 이 자유, 끝없는 추구로부터의 이 해방이야말로 고대 수행자들이 진정한 깨달음을 말할 때 실제로 가리키던 본질입니다. 이는 선별된 소수를 위한 신비한 경지가 아닙니다. 오히려 언제나 그러했던 근본적 진실의 단순한 깨달음입니다. 당신은 이미 완전합니다. 당신은 이미 온전합니다. 당신은 이미 여기 바로 지금 있습니다. 추구가 유일한 장애물이었습니다. 노력이 유일한 장벽이었습니다. 되려는 시도가 당신이 이미 그러하다는 것을 인식하는 것을 막는 유일한 것이었습니다. 그러니 다음번에 명상하기 위해 앉을 때 기억하세요. 당신은 어디론가 가려 하지 않습니다. 누군가가 되려 하지 않습니다. 무언가를 달성하려 하지 않습니다. 당신은 단순히 의식이 스스로를 인식하도록 허용하고 있을 뿐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자연스럽게 자발적으로 노력 없이 당신이 그것이 그렇게 하도록 만들려는 시도를 멈추는 순간 일어납니다. 이것이 모든 것을 변화시키는 비밀입니다. 이것이 해방하는 통찰입니다. 당신은 결코 명상에 실패한 적이 없습니다. 당신은 단지 당신의 에고가 인식할 수 없는 방식으로 성공했을 뿐입니다. 왜냐하면 에고는 성취, 진보, 되어감만을 이해하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가장 위대한 성취가 달성할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것을 인식하는 것임을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당신은 압니다. 이제 당신은 봅니다. 당신의 명상이 작동하지 않는 진정한 이유는 당신이 잘못하고 있어서가 아닙니다. 명상을 한다는 개념 자체가 문제입니다. 해결책은 명상을 더 잘하는 것이 아닙니다. 명상하려는 시도를 완전히 멈추고 단순히 존재하는 것입니다. 당신이 근본적으로 그러한 것이 되세요. 순수한 의식, 고요한 현존, 모든 경험이 그 안에서 일어나고 지나가는 광대한 공간. 당신은 그것을 창조할 필요가 없습니다. 당신은 그것이 될 필요가 없습니다. 당신은 단지 그것이 당신이 결코 그치지 않았던 것임을 인식하기만 하면 됩니다. 그리고 그 인식 속에서 모든 것이 변합니다. 새로운 무언가가 추가되어서가 아니라 거짓된 무언가가 제거되어서입니다. 당신이 완전함보다 덜하다는 거짓 믿음, 당신이 고쳐질 필요가 있다는 거짓 이야기, 당신이 결코 잃지 않은 무언가를 향한 거짓 추구. 그러니 쉬세요. 허용하세요. 존재하세요. 그리고 완벽한 명상이 줄곧 일어나고 있었다는 것을, 단지 당신이 그것을 강제로 일어나게 하려는 시도에 의해 가려져 있었을 뿐이라는 것을 발견하세요. 이것이 바로 궁극의 깨달음입니다. 이것이 진정한 해방의 진리입니다. 만약 이 말씀이 당신의 영혼 깊숙이 울린다면, 당신의 내면에서 무언가 이 진리를 인지한다면 이 채널을 구독하는 것을 깊이 고민해 보세요. 왜냐하면 당신의 진정한 본질을 발견하는 이 여정은 이제 막 시작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각각의 영상은 기억하고 깨닫고 당신 존재의 근원적 단순함으로 회귀하는 새로운 기회입니다. 다음 의식의 탐험에서 다시 만나요. 그리고 명심하세요. 당신은 이미 완벽한 명상 상태에 있습니다. 단지 애쓰지 않고 존재 그대로 있기만 하면 됩니다.